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 장애인을 아시나요? 법적 장애 유형에 등록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시청각 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를 통해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저희가 20부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시청각장애인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다양한 사례들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고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어려움이라는 것도 아주 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또 필요한 부분도 모두 다 다르고요. 이 시청각장애가 있을 때 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또 구체적으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5번째 시간, 오늘은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도 우리 제주도 농가복지관의 정우정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그죠? 오늘 의상도 보니까 약간 가을가을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제가 시청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네네. 어떤 좀 지원들이 있는지 오늘 그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지금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시청각 장애는 장애가 언제 생겼는지 또 둘 중 어떤 장애가 먼저 발생했는지 네. 그 장애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00명의 시청각 장애인이 있으면 10,000가지의 욕구가 있다는 말도 있어요. 네, 그만큼 개개인의 욕구가 다르고 필요한 부분이 다른데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난 3년간 실태 조사를 하면서 그래도 시청각 장애인분들께 좀 공통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정리되었던 부분들을 오늘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다 개개인별로 그 맞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엔 다들 네네. 이렇게 PT라고 해서 개인 1대1로도 많이 맞추어서 훈련도 하시고 운동하시는 것처럼 더더욱 특별하지만 그래도 네, 우선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된다면 참 도움이 될 텐데요. 자,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시청각 장애인들은 특히나 많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었어요.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인데요. 네. 외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감각기관이 시각과 청각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감각이 이제 동시에 저하되기 때문에 가벼운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특히 제주 지역 특성상 가족이 없이 혼자 거주하시는 경우도 많고 네.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긴 하지만 농사일을 하는 등 생업으로 이제 낮 시간에는 시청각 장애인분이 혼자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혼자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게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제약이 상당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조리와 식사에서도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이제 혼자서 밥을 하거나 반찬을 조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미 이제 담겨 있는 반찬을 꺼내서 그걸 떠서 먹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네. 한 예로 어떤 분은 이제 오징어 젓갈이 너무 먹고 싶어서 시장에서 젓갈을 사왔는데 네. 보이지 않으니 젓갈을 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먹는 걸 포기하고 전부 버렸다라고 하시는 분도 세상에. 계셨고. 아니, 사왔는데 네. 먹지도 못하신 거예요? 어머나.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제 집으로 밑반찬 후원이 가끔 들어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후원을 받아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아우. 그걸 어떻게 먹는지도 몰라서 세상에. 그 후원받은 게 아무 도움 되지 않는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진짜요. 후원 받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 좀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는 힘든 거죠. 네네. 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음식이 집에 있어도 그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게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고 네. 탈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끼니를 대충 때우는 아휴, 경우가 굉장히 안타깝네요. 많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것도 있죠. 네. 네네. 청소나 정리랑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청소를 하거나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그나마 청소가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은 오히려 다행인 상황이었고요. 어떤 집은 이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분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방과 부엌 사이에 그 동선만 빼고 온 집안이 먼지가 새까맣게 앉아 있는 곳도 있었어요. 아, 그런데 본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군요. 전혀 모르고 자기가 이제 본인이 앉아 있는 주변에 이렇게 손에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시청각 장애인 분들은 또 이제 계절이나 날씨에 맞게 침구나 옷을 교체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고요. 한 번은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 있었는데 집에 이제 방문했을 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으시고 이제 부엌 쪽에서는 소리가 나서 이제 살짝 들여다 봤는데요. 네. 그 여자분이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쪼그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 들어와서 봤더니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잘 네. 보이지 않으니까 아예 그 위로 올라가서 가까이 들여다보시면서 설거지를 하는 아, 세상에. 아주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떨어뜨리면 어떡하시려고요. 네. 네. 음. 집안 환경과 관련해서도 이 집이 이제 가장 익숙한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다니다가 이제 가구나 벽, 모서리, 뭐 문지방에 자주 부딪히기도 하셨고요. 네. 손님이 와서 벨을 눌러도 듣지 못해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한 분은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을 하셨는데 집안에 있으면서도 활동지원사가 와서 벨을 누르는 걸 몰라서 결국 이분이 여러 번 벨을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활동지원사가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시청각 장애에 대해서 뭐 활동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나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잘 모르니까 네네. 조금 더 세심하게, 이분들은 잘 보이지도 듣지도 못하니까 조금 더 직접 관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또 한두 분이 아니실 거고요. 그쵸? 네네. 네, 지원해야 될 분도 한두 분도 아니고 너무 많아서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분들에게는 이런 또 체계적인 시스템 지원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면 아무리 뭐 그런 후원 물품이 들어오거나 네 그런 게 맛있는 게 눈에 보여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앞에 있어도 드시지도 못하면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도와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참 많아요. 그죠?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매번 그 상황을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또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의사소통과 관련된 어려움도 상당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수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력이 저하되면서 수어가 안 보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나라는 이제 의사소통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점자를 배우긴 했지만 음성 언어로 소통하고 정보를 듣고 기억해 왔는데 청력이 저하되면서 보청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나 또 그리고 비장애인으로 살아오다가 후천적으로 시청각 장애가 생기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사례는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어려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또 이제 그동안 사용하던 의사소통 수단을 앞으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배우고 싶다라고 강한 욕구로 나타내는 분도 일부 계시긴 했지만 또 정말 대부분의 많은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사람들과의 대면 자체를 기피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 네. 다른 의사소통 수단을 이제 와서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다 소용없을 것이라는 체념의 말씀들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의사소통할 때 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갑자기 또 완전히 새로운 의사소통을 또 써야 된다고 하면 저 역시 두려울 것 같고요. 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네네. 어떤가요? 우리 외국어 하나 배우려고 해도 지금 네, 몇 년인가요? 몇 년 동안도 저도 힘든데 또 다른 또 어떤 부분이 또 어려운 게 있을까요? 외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시청각 장애인분들의 외출 현황을 보면 병원이나 이제 종교기관, 직장, 학교 외에는 대부분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네. 직장도 없고 종교도 없고 해서 이마저도 가지 않는 경우에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외출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제 의사소통 문제로 사람들과의 대면을 기피하게 되어서 외출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외출을 하고 싶어도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 잘 보이지 않아서 이동이 어려운데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이제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운전도 할 수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힘든데 교통약자 서비스는 또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겠군요.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음. 어쨌든 결국 누군가 동행하지 않고는 외출 자체가 힘든데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게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게 되는데 집에서 집안일도 할 수가 없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까 이제 TV도 볼 수 없고 그냥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진짜 앞서서도 우리 정신 건강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혼자 계시다 보면 더 또 우울에 빠질 수도 네. 있고 또 본인의 건강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혼자 계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니까 걱정인데요.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외출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더 그렇게 되니까 고립감도 느끼게 되고 힘드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보 부족에 대한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네. 시청각 장애가 있지만 장애 등록 방법도 모르고 장애인에 대한 혜택 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보조기기 종류나 지원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어서 신청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통약자 서비스나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자체를 또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각종 정보를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직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시청각 장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제한이 많이 있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 시청각 장애인들이 현재 직업이 있어도 앞으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장년층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고령층에서도 노인 일자리라도 하고 싶지만 장애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여러 가지로 들을수록 이런 상황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들 우리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외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직장도 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들으면서 또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예, 그 외에 좀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네. 무기력증이나 이제 아무런 필요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배우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일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집에만 머무르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아까 우리 정신과 전문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그 말씀하신 이유를 자세히 보면 네. 그렇게 배워서 또 뭐 하냐, 다 소용없다. 내 어차피 상황에서, 네. 뭐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 음.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이제 아무런 의욕 없는 모습들을 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여쭤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고르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더 몰라서 그렇겠네요. 예,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보조기기가 필요한지 여쭤봐도 보조기기를 써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보조기기를 사용하면 뭐가 달라지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신뢰하는 단 한 명에 대한 좀 지나친 의존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이제 오랜 기간 함께 해온 활동지원사 한 명에게만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그 외 다른 사람들과는 소통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저희도 그 의지하는 그 분을 중간에 두고 통역처럼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직접 대화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또 본인이 잘못 알아들을까봐 이제 걱정되는 마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신뢰 자체가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고립감과 외로움, 우울증이 이제 굉장히 컸는데요. 비장애인으로 이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사시다가 갑작스런 장애로 위축된 상태가 계속되면서 우울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본인의 장애 상태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자기 비하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세상과 어쨌든 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고립감이나 두려움을 좀 많이 보이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냥 안 보이고 안 들리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받아서 전혀 네. 삶에 의욕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뭔가 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사회활동은 하고 싶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참여하고 싶지만, 이제 와서 용기가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이제 시청각장애인분들 중에 대부분이 보청기를 착용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네. 보청기가 또 불편하고 가렵고, 윙윙 소리가 나서 착용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시청각 장애와 함께 다른 장애까지 복합적으로 중복 장애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네, 또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더 심화된 또 다른 방법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시청각 장애가 함께 오는 경우가 후천적으로 그죠? 네, 네, 네. 장애가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제 겁나기도 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그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이 얘기만 들어도 되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나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지원들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적인 공감, 관심, 네. 또 법적인 제도 마련 네.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15번째 시간이거든요.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앞에 말씀드린 이제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이제 응답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네. 사실 정말 마음 쓰이는 부분은 조사를 거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조사 자체도 거부해요. 네네. 네. 네, 그 거부하신 이유가 본인 스스로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또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시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화 연락이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부로 표시는 되었지만 사실 더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더 어려운 분들을 저희 복지관에서도 계속 찾아뵙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예. 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계시면 네. 저희 복지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그래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주변 이웃분들, 주변의 가족분들 또 관심 갖고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러분도 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 그 조사 결과도 나온 거 보면 스스로 이분들은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만 생각한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삶을 살아서 뭐 하나.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네,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입니다. 많은 관심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시청각장애 공간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오늘 15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16번째 시간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